자,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추가 공모일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사실상 당 지도부의 이선 후퇴를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장 대표와 오 시장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. 그 이후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아침에도 드렸는데 이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. 장동혁 대표를 만나 뵙고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, 그러면 혁신선대위에는 장동훈 대표가 빠지는 겁니까? 혁신선대위의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. 대표님, 어제 오세훈 시장의 인적 쇄신이랑 그 혁신 선대위 요구하시면서 공천 미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.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건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? 뭐 협의를 통해서 뭐 풀어보겠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?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쇄신 선대위까지는 혁신 선대위까지는 아니어도 변화를 좀 주는 저륜을 상징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선대위를 하면서 호응하지 않을까 싶고, 이렇게 논란을 하는 배경은 핵심적으로는 저는 폭탄 돌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?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지방선거 패배가 명약관하기 때문에 이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선거를 하려면 힘을 합치고 지도부의 힘을 모으고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후보가 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질 책임론을 둘러싼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냐,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어디에 있느냐, 이런 것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결국 그것은 선거 승리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총선 공천권을 책임질 당권 투쟁에 장동혁과 비장동혁계의 싸움이 이제 선거도 하기 전에 미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 서양호 정치평론가 말대로 하면은 안 출마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그렇게 됐다면? 뭐 미래를 예단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나가십니다. 나가시고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하고 저는 이 길이라 봅니다.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정치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변화의 모습을 좀 각인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한 번 추가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추가 모집을 한다면 예외가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외가 반복되면 원칙이 무너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상징성과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저는 두 분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고, 정치라는 게 한쪽에서 10대 0으로 일방적으로 이길 수는 없고요. 그 사이에 6대 4나 7대 3이나 아니면 5대 5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선대위라는 어떤 규정 속에서 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공동 선대위를 통해서 좀 더 그 중도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제외되는 그런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양새는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것도 짚어봐야 할 텐데, 혁신 추진이 어렵다면서 돌연직을 내려놓고 잠적했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추가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. 좀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위원장이 함께 국민의힘은 코마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. 오 시장을 향해서는 규칙과 질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,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.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의 가능성,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는데 이게 복귀를 할 수는 있을지, 복귀하면 문제는 해결될지, 이용호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복귀하지는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사실 전화를 평소에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 그러세요? 저도 좀 취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그런데 당이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도 과거에 당대표를 했던 분이고 지금 보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. 본인이 이제 의욕이 넘치고 좀 열정이 많은 분이잖아요. 그래서
아마 대구 쪽 시장 그리고 뭐 부산시장 이런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과 당 지도부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. 거기서 오는 약간의 무슨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더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데 대한 이런 원칙을 벗어나서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심적으로 여러 가지 이 고민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. 결국은 책임감을 뭐 가볍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들어와서 그래도 추스려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뭐 80일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와 골프는 뭐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지 하는 것이고 또 선거는 투표함 깨봐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팽팽한 선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의원님 지금 그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이선 후퇴라든가 누구 고성국 그분이라든가 유튜버에 대한 뭐 제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한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뭐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 안 받아 이렇게 절충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문제. 오세훈 시장도 적어도 명분을 달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혁신선대위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는데 혁신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금방 또 그것을 수락할 가능성도 좀 적고 또 사람도 사실은 뭐 거기에 맡을 사람도 아주 후보군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장 지도부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윤민우입니까? 이거 윤리위원장? 이 부분은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. 다만 그동안 오세훈 시장과 조금 가걸진 좀 비판적인 그 목소리를 냈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. 장해찬 그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,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정치인인데 이럴 때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당직을 정리하기보다는 본인이 과감하게 조금 물러나 주는 것도 정치 해법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들어주면 오세훈 시장은 이게 여러 가지 명분 쌓아서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당 후사 차원에서 조금 장동혁 지도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. 그게 결코 지는 것 같지만요.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